찍어도 돼요? 우리랑 조시하고 이거 받아 주문해 주세요. 주문해 주세요. 이따 찍어도 돼요, 언니야. 이따 찍어도 돼. 내가 찍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꼭 찍어야지. 하나, 둘. 아유, 너무 보기 좋아. 감사합니다. 살 빠지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힘내세요.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셔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로 둘다에 경기 예, 제 사무실 오셨잖아요.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그때 김민수가 수행했죠. 아, 맞아요. 저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긴데 지청장 할 때 예. 수정구 지혜에 예, 예. 범죄 예방 지회장 했었잖아요. 예. 몇 번 그때 아, 그럼 예, 예, 맞습니다. 저 지청장 했을 때 예,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아이, 그럼요. 예예. 아유 그때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때 나를 많이 도와줘요. 아유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랑 같이 계세요? 예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못 찍었어. 좀 찍어주셔. 아 이걸 반갑습니다. 그걸 열어놔야지 이렇게. 그 내가 열 줄 모르잖아. 그거를. 반갑습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 지청장 할 때 내가 지회장 했어요. 예. 저 몰라요. 왜 몰라요? 그게 잘 알잖아. 기회가 있겠지. 안 열려가지고 못 찍었어. 감사합니다. 예. 그때 다른 위원장들 그래서 이제 진짜 대단한 분. 저 엄마 스포츠어요. 예, 예. 아니 우리 동지들 이쪽으로 서. 우리 피해. 그렇지. 아니 저기 회장님 이리 오셔. 아니 이거 뭐 이러면 뒤가 안 보이니까. 여기 앉으셔. 그대로 찍으라니까. 회장님,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찍으세요. 그냥 찍으세요. 아이고. 예, 아유 좋아요. 하나 둘. 한 장만 더 찍을게요. 네. 예. 방 끝. 하나 둘.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짱입니다. 잠시 후에 포토타임 좀 이따 가질게요. 앉으라고. 제가 황교안 대표님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를 여러 번 와봤는데 이게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 국회에서 할 때도 다른 현역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보다 인기가 그 사람들 인기가 훨씬 좋습니다. 시민들 반응도 좋고요. 오늘 좀 열어놔요. 오신 분이 있어서 추가로.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나눴습니다. 환영합니다. 뒤로 가야 돼. 뒤로 자리가 없어. 앞서 뭐 자리 없어서 악수를 하고. 역시 우리 하나, 둘. 다음은 건 사진밖에 없다. 자, 하나, 둘. 시간 가고 있죠. 맞습니다.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은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신 우리 황교안 우리 전 총리님 모시고 이렇게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간략하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잠시 이렇게 식순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호국 선열 및 먼저 가신 고귀하신 우리 대한민국의 애저분들 위해서 잠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서 정말 이렇게 어렵게 추운 날씨에도 참석을 해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총리님과 오늘 허심탄회한 정말 열린 그러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남의 수정구 당협을 위해서 정말 몇십 명으로 고생하신 우리 초대 의원님이시고 지금 현재 수정구 당협위원회 고문으로 계시는 우리 권태웅 우리 고문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고문단의 회장님이신 우리 이규영 고문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초대 시의원을 지낸 우리 김종수 의원님 어디 계세요?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산 엑스포 추진위원회 경기도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번에 그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회 당협위원장 신청을 내어주신 우리 최영미 우리 협의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전국 여행협회 회장님이신 우리 김홍무 회장님이 어렵게 이곳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어디 계신죠? 어디 안 오셨나요? 예, 아직 못 오십시오.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정동용 우리 고모님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한국유흥업 경기도 지회장님이신 우리 조영육 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 정말
신명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경기도 음식업 중앙에 우리 경기도 회장님이신 우리 허선탁 회장님이 자리하셨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또 함께 정말 많은 자문을 제가 구하는 분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그 해를 이끄시느라고 불철주야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이은희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 엑스포 추진의 경기도 사무총장인 우리 최진영 우리 사무총장님 지금 바깥에 일을 보고 계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또 두리 그룹의 우리 회장님이신 김두일 회장님, 또 시의원을 역임하셨죠. 김두일 회장님, 지준용 우리 강원도민의 회장단 우리 고모님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지준용,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이번에 또 성남의 시장님을 또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정말 많은 공을 세우신 양영수 우리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방금 계셨었는데 참석을 해주셨고요. 우리 조강현 고모님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 국민의힘에 정말 큰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늘 저희 국민의힘을 위해서 정말 몸으로도 아끼지 않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민영미 회장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총리님하고는 과거에 그 단식도 같이 이렇게 하시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 도의원이신 우리 장윤영 우리 도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장윤영 도의원님께서 또 자리해 주셨고 평화재단 한반도 평화재단의 도병건 우리 위원장님, 하나갑 대표님의 보좌관이시죠? 박수 한번 주시면 비서실장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송재혁 건설협회 성남시 회장이신 우리 송재혁 회장님 자리하셨는데요. 아직 도착을 안 하셔봅니다. 조경석 법무법인 현대 사무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호숙 새마을중앙회 우리 안산 사무총장님 자리하셨는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김정호 국민의힘 성남수정당협 우리 사무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아주 열심히 지금 당이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그냥 그 모든 걸 단합을 시키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 우리 사무총장님이신 우리 재훈호 사무총장님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성남시 지부장이신 홍강희 지부장님이 자리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성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우리 사무총장이신 양대희 사무총장님 자리했습니다. 성남시 산악회 산악대장이신 맹영수 우리 대장님 자리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를 해줘야 될 분인데 이렇게 늦었습니다. 전 성일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시면서 우리 황교안 총리님의 정말 모든 것을 다 성남에서 그냥 어떻게든 대표님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SNS를 통해서나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우리 저 임성택 우리 성일중고등학교 전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응식 수정구 선거 대책본부장님이 이렇게 자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미래 환경연합회 우리 저 홍성현 우리 회장님이 자리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빠지신 분들 제가 또 다시 체크를 해서 제가 인사를 올리도록 하고요. 우리 총리님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황교안 총리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소개를 다 드리겠습니다만 재임 중에 하신 일들이 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우리 저 총리님이 하신 일을 너무나들 모르시고 계시는 업적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큰 일을 많이 하신 부분들을 제가 이따 일일이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진정한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님이십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시면서도 정말 한점 부분 없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이렇게 이끌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황교안 우리 전 총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교안입니다. (2006년도에) 제가 성남시청장 근무를 했습니다. 잘 모르셨죠? 제가 이대업 시장이 있을 때 여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의 탄압을 받던 때입니다. 탄압을 받던 때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 자리는 반드시 그 다음에 검사장이 되는 자리예요. 근데 1차장, 3차장은 검사에다 됐고 저만 딱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랬어. 또 DJ 말을 안 들었다고 그랬어.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냥 말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시청장으로 오긴 왔는데 기분 좋게 온 게 아니라 이 사표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왔던 곳이 성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사명이 주어지면 늘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성남에 있으면서도 많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성남은 저에게는 아픈 곳이면서 또 새로운 출발을 했던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처음 들으셨죠?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예를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또 흘러갔기 때문에 짧게 되겠죠? 그렇죠? 길게 하셔도 됩니다. 우선 첫째로 오늘이 무슨 날이냐? 이재명이 경찰에 나가야 되는 날입니다. 검찰에. 근데 안 나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광주요. 자기 아지트라고 생각하는 그런 광주로 가버렸어. 그리고 일억공주로 딴소리하고 앉아있어. 이거를 누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간 걸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검찰에 출두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도망간 걸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도망가봐야 무한이든지 다 손바닥 위에 있는 거예요. 빨리 정말 잘못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당히 교도소로 들어가는 것만이 그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생각나는 그 얘기는 하여튼 두고두고 이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 정도로 하고요. 지난 우리가 3구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누가 이뤘을까요? 누가 정권 교체를 한 걸까요?
맞습니다. 국민이 한 것이에요. 다 자기가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국민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좌파, 종북 좌파 정권을 극복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서로 근데 나라는 많이 어렵죠. 네. 왜 어려운지는 아시죠?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법 못 만들게 하고 있어요. 예산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원도 장악돼 있어요. 그렇죠? 네. 김명수 대법원장 완전히 문재인 똘마니, 우리 애들 말로는 똘마니. 법원도 막혀 있고 의회도 갇혀 있고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지금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민주당은 당연히 공격하겠지만 우리 당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승민. 바른미래당 출신들입니다. 바른미래당 아시죠? 네. 제가 사실은 통합하면서 당에 데려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변을 넓히고 세를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당에 들어와서는 세를 확산시킨 게 아니라 자기들 일자리만 차지했어요. 맞습니다. 우리 총선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통합을 이루면 전 될 줄 알았는데 거꾸로 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자리만 차지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세를 부필러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데려왔는데 와서는 내부 총질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공격을 문재인 정권을 해야 되는데 종북 좌파를 공격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리 당을 공격하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받습니다. 그때 이자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때 했던 그 짓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지금 또다시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 우파들을 흔들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가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뭐 비난하거나 공격해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적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과 함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암덩이와 같은 바른미래당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내쳐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제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향해 가야죠. 그들은 한 번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한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에. 한 번도 이재명도 제대로 공격한 기억이 없어요. 오히려 다 우리 사람들을 잘했니 못했니 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들이 지금 또다시 옛 본색을 드러내면서 거짓거리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바른미래당 출신들 정말 민주주의라고 말하면서 민주당에게 도움을 주는 이자들 쳐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 같이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똘똘 뭉치려고 하면 도저히 뭉칠 수 없는 사람, 뭉쳐놨더니 당을 망가뜨린 사람, 이런 사람을 쳐내고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를 존중하려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권 우리가 확보했죠. 잘 됐죠. 네. 근데 5년 뒤에 다시 선거할 때 이거 뺏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됩니다. 뺏겨도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냥 선의로 선한 경쟁을 하고 뭐 그러다 속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요 다음 정권 뺏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다시 문재인 2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뒤는 어떻습니까? 요 다음 정권은 우리가 내줘도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저자들은 권력만 주어지면 나라 말아먹을 생각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도 내줘서는 안 돼요. 우리가 10년 동안 2번 정권을 가져왔었습니다. MB 정부, 박근혜 정부 그랬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하나 들어서더니 이거를 자기들 임기 5년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20년, 30년을 이 나라를 거꾸로 후퇴시켰어요.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제는 30년 정도는 최소한 30년은 우리가 자유민주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30년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박수에 손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30년 안에 만약 사회주의 국가 종북 좌파 정권이 한 번만 더 돌아서면 다시는 우리가 문재인 2 완전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종북 좌파의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독일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Du musst, denn du kannst. 너는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우리는 30년 정권을 유지해야만 우리 아들, 딸들이 사회주의 국가, 종북 좌파 세상에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우리 아들, 딸들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해내야만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요 다음 정권을 가져올 생각만 했어요. 그러다 성공하면 우리가 집권하는 거고 실패하면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나왔어요. 우리가 나라에 대한 큰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냥 우리끼리서 싸우다가 뺏기고. 여러분 우리 19대 대선에서 우리 대통령 후보가 누구였습니까? 홍준표 후보였죠? 그때 문재인이 대통령 됐죠? 우리가 그때 홍준표 대표가 얻은 표가 몇 %인지 아십니까? 24%예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얻은 표가 몇 %인지 아세요? 21%예요. 문재인이 얻은 표, 대통령 될 때 얻은 표는 몇 %입니까? 41%. 정치학 박사가 계시네. 41%예요. 문재인이 얻은 표가. 우리가 그때도 그 탄핵에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합쳤으면 그럼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30년 집권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많이 걱정을 해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탄핵의 엄혹한 때에도 우리가 이길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합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똘똘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고 똘똘 뭉쳐서 좌파 정권에 우리가 뺏기지 않도록 30년 정권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라도 안 되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비전이 확실하면 길은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절대 이 얘기는 또 안 할 수 없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얘기가 있어요. 저는 평생을 종북 좌파와 전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대충 아시죠? 아니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석기. 이석기는 다 아시죠? 네. 뭐 그건 아는데 여러분 제가 늘 간첩단과 싸운 사실 아세요? 공안검사로서 예 처음 출발할 때부터도 저는 6.29 선언이 있었습니다. 1987년이죠. 네. 6.29 선언 이후에 물 밑에 있던 좌파, 종북 좌파들이 다 물 위로 다 올라왔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그때 그래서 우리가 6.29 선언하고 뭐 해가지고 완전히 밀렸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물 밑에 있던 것들이 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전대협 만들고 뭐 전민련 만들고 무슨 뭐예요 민노총 만들고 이런 거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 밑에 있던 거 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전쟁에 시작했습니다. 전교조가 처음 출발해가지고 10만 명이 모였어요. 10만 명.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 당시 공안 검사들이 정말 이거를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전교조 교사들 2,000명을 구속했습니다. 모르셨죠? 엄청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의 전교조 회원이 5만 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박멸하려고 했어요. 근데 DJ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게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노력들이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만을 5만으로 줄였다는 것은 이제 다시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전교조도 막아내야 됩니다. 민노총이 만든 게 민노당 아닙니까? 민노당이 나중에 뭐가 됐을까요? 그게 통진당이 된 거예요. 그 통진당과 제가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전대협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전대협.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절로 없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없애버린 겁니다. 정말 치열한 법률 투쟁을 통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결국 손들고 나간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한총련이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그것도 시들시들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평생 이렇게 싸웠어요. 이렇게 싸워온 사람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이제 통진당 해상까지 했죠. 1992년 그때는 다들 기억 못 하시는데 역사 이래 최대 간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직 없으시죠? 간첩이 62명이 검거됐습니다. 이건 가짜 간첩이 아니라 북한에 가서 밀봉 교육 받고 나온 친구들, 그 사람에게 교육받은 친구들, 이래서 62명이 구속됐고 제 기억에 170명인가가 수배가 됐어요. 다 도망가. 북쪽으로 또 넘어가 버렸죠. 북한 서열 13위였던 이선실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북한 서열 13위. 이 친구가 여기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공작을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사실도 밝혀졌어요. 이선실은 들어보셨죠? 그게 1992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중에 간첩들 10명을 잡아 구속했습니다. 우리 공안검사들이 나눠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저는 4.15 총선 때 북한의 통전부라고 있어요. 통일전선부. 이거는 대남 공작을 하는 부처입니다. 거기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누구의 국정원장 하던 박지원이 발표를 했어요. 문재인의 뜻을 갖지 않은 박지원이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 통전부가 남한에 있는 충북 간첩단 사건에게 이런 지령을 내렸다.
무슨 지령을 내렸냐? 이번 4.15 총선에서 4.15 총선 기억하시죠? 2020년 4.15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을 패망시키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자기들이 많이 그래요. 들씌워서 황교안을 매장해라. 이렇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크게. 그런데 우리가 몰라요. 저놈들은 저를 매장시키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좌파 언론에서는 제가 뭘 하는지 보도를 안 해요. 두둑이해야 될 때는 이름만 저 구석에다 가짜로 살짝 써놓고 보도를 안 해요. 지금 그냥 여론조사를 해도 제 지지율이 3위, 4위가 돼요. 전체 국민들이 5%, 7%, 많게는 10%가 저를 지지하는데, 지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보도가 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이 민노총의 아주 큰 조직 중에 하나가 언노련이에요. 언노련. 지금 언론 노련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KBS다, MBC다 사장 다 누구 똘만이에요. 문재인이다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안 바뀌고 있어요. 저를 어떻게든지 눌러가지고 국민들에게 안 나타나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패망케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제가 패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살아계시는데 제가 패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많은 부분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지금 이게 일어나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종북 좌파에게 우리 아들, 딸 넘겨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도 대부분 이런 얘기들 자체를 몰라요. 늘 그냥 쉽게 편하게 하니까 제가 당대표가 가지고 맨 처음에는 제 일성이 뭐냐면, 이제 좀 우리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장외 집회할 때, 광화문에 갈 때마다 이 사람도 설득해야 돼요. 이제 한 번 했으면 됐죠. 안 돼, 이 사람들아. 하자고 다시 해서 일으켜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2019년 10월 달에는 광화문 광장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여러분? 100만 명이 모였었죠? 뻥튀기 하면 300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실제로 그 정말 광화문 일대뿐만 아니라 저 서울역까지, 또 옆으로는 뭐 서소문, 그리고 종로, 여기가 그냥 꽉 찬 겁니다. 지상은 물론 지하에도 지하철 타고 와서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우리 국민들의 힘이 모여서 결국 정권 교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권 교체 누가 이뤘냐, 그럴 때 국민들이 이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정말 혼종 상황에 있어요. 제가 나라의 은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치하러 나왔고,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들은 날더러 정치 모른다고 그래요. 나는 정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애국의 마음이 있고, 또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각오가 누구 못지않게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자유대한민국 굳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뜻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소변 박수 한번 주며 고맙겠습니다. 자, 이 꽃다발 정장 있겠습니다. 네. 아유, 연설 잘해가지고 좀. 혹시 뭐 질문 있거나 그러면 주셔도 좀. 여러분들의 그 질문을 또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기에 앞서 우리 저 인사소개를 못 드린 몇 분이 계셔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탐정협회 우리 백지호 회장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 상인협회 신도시 미래 상인협회 김홍무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행사를 같이 준비하시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신 우리 선화대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한말의 이정식 우리 저 이사장님 어디 계세요? 네. 아주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흥업 성남 지부장이신 우리 장영길 우리 지부장님 어디 계세요? 네, 박수 한번 주시고 네, 우리 저 당협 우리 저 자문위원 수석 저 자문위원 우리 저 정행배 우리 저 자문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핵심 우리 정말 당원분들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정말 저희 총리님에 대한 이력을 잠시만 제가 나열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대중 때 이 보안법 폐지 누가 막았습니까, 여러분? 황교안 대표님. 잘 모르시죠? 황교안이라고 잘 모르시죠? 오늘 아셔야 됩니다. 네. 이 김대중 때 보안법 폐지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정말 이걸 막아내시느라고 정말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황교안 차별금지법 의결을 누가 막았습니까? 황교안 대표님. 이거 역시 황교안 아닙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치세요. 지소미아 파기 이거 누가 막고 지켰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는 바로 우리 황교안 총리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이 황교안 총리님은 그 추운 겨울에 눈비 맞으면서 이 단식을 하면서 죽음 직전까지 가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방송을 통해 보셨죠? 그렇게 투쟁하신 분이에요. 정말 몸을 사리지 않으셨습니다. 몸살이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때 너무나 이 감격해서 뭐 이거 지금 저 우리 민영미 우리 저 회장님 옆에 계시는데 그 텐트 그 추운 그 텐트 안에서 그 투쟁을 같이 하셨어요. 정말 이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여러분 이 개헌 저지선 여러분 아시죠? 개헌 저지선 이거 이 또한 또 누가 막았습니까? 바로 이 황교안 우리 총리님께서 이 막았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개헌 저지선 이거 사실 부정선거 이거 조작 개표 이거 정말 이게 그 당시 뭐 80석도 뭐 이걸 좀 못한다 뭐 이 정도로 그 저 언론에서 막 이야기들 하고 그랬는데 이거 100석 만드셨잖아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 이거 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거 개헌 저지선 우리 황교안 우리 대표님께서 이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된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주세요. 이 대목에서 황교안 3번만 하겠습니다.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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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이 방송에서 이 호언장담하는 좌파들 속에서도 이 조선 50%를 당선시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저 공부 많이 했죠? 네. 여러분 정말 우리 책임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총리님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니까 여러분도 속이 다 후련하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아야 그분에 대해서 마음도 주고 가슴도 주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허심탄회하게 우리 대표님에게 궁금하신 점 있거나 또 바라시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 당원 여러분 중에 질문을 우선 받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고 네 우리 고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무총리님 수신데 이렇게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경청했습니다. 앞으로 총리님께서는 이 전국을 피해
생각하시고 끌어나가실 건지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당에는 사실은 답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당 대표가 돼가지고 외쳤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싸워야 할 때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자. 싸워야 하는데도 바라만 보고 있어요. 제 총리 때도 당의 원내대표에게 왜 싸우지 않느냐, 왜 지적하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오히려 갈등이 생길 정도였었어요.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가 올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뭘 원하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아젠다를 내던진 것이 뭐냐면 미래를 대비하는 역량 있는 정당이 되자. 미래 준비하는 역량 있는 정당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에 여러분 혹시 민부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앉으십시오. 민부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못 들어보셨죠? 그 말은 민부론인데 실제로는 경제정책론입니다. 그래서 교수들 50명, 현장 전문가 30명이 그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해가지고 우리 경제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그게 민부론입니다. 국민들이 부자 되게 하는 이론. 또 민평론이라고 이름을 그래서 민부론이라 가지고 붙였는데 국민 평화 이론, 안보 이론을 또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책들 만들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이론 또 안보 이론인데 그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싸워 이기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도록 하자 노력을. 둘째는 또 역량이 있는 대안정당이 되자. 두 번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드린다면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뭉치기만 하면 이겨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난 탄핵의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뭉치기만 했으면 이겼을 거죠. 우리 서울시장, 서울 교육감 시장에서 선거에서 졌죠 우리가.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졌죠. 그때 왜 졌을까요? 그 참 같지 않은 조화무게를 말이죠. 우리가 3명이 달라붙어서 이기려고 하니까 거꾸로 분열해서 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단일화해라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역사의 죄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똘똘 뭉치면 답이 있어요. 구체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가 여쭤본다면 말하겠지만 큰 방향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당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싸워 이기는 정당. 또 우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역량 있는 대안정당.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수 주시죠. 또 질문하실 분, 네, 손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여러분들이 꼭 알고자 하시는 게 네, 있으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네. 한교안 전 국무총리께서는 교인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소련이 어느 날 갑자기 제2의 군사 대국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종교들이 다 들어갔고 지금 저 우크라이나도 종교들이 들어가서 돼 있는데 그 유럽 지역이 전부 소위 말해서 영국의 그 팀들이 미국에 가서 설치했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 유교와 불교 여기 뭐 계시지만 이런 국가에서 언제 이 종교화됐냐면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시작됐습니다. 그럼 약 5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굉장히 강하게 지금 저 종교인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너무 질문이 길어진 것 같은데 딱 한마디로 묻겠습니다. 2, 3년 내에 북한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문을 개방할 수 있는 지금 생각하면 전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주 공간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훨씬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이부우동인 또 실향민, 탈북민이 전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고향과 친구와 또 그 학교를 찾아가야 이 북한이 열리더라도 그곳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 전 경기교육감을 강화도에서 만나서 그 질문을 했더니 아이고 뭐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조금 저 간단하게. 그래. 네. 그래서 그럼 뭐로 저 통일부 장관을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버렸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거 있으면 단 한마디 짧게라도 좀 한번 답해 주시면 한번 전하겠습니다.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정부 안에서는 통일 대비 부처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도 통일 법무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일된다면 우리 민사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그 소위 우리가 놓고 온 땅들 어떻게 할 건가? 또 이제 여기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역할을 할 것이 뭐가 있는가? 그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이 일의 중추가 통일부가 되어야 되는데 통일부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제일 많이 건드려 놓은 게 통일부예요. 통일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로서는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을 만들어 다 됐어요. 사실 다 됐고 그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갑자기 기본적인 방향은 평화 통일을 이뤄야 된다. 근데 둘째는 갑자기 이게 이제 통일되면 양쪽에 다 혼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들이 뭘까? 이걸 지금 연구를 했고 또 뭐 다 거의 다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는 정말 통일 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종교를 다 떠나서 우리 통일 한국을 만들어 놔야 되죠. 이런 그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통일 대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통일 대박.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말이 아니고 통일 대박을 꿈꾼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이제 그래서 통일이라는 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우리 하나 된다 이게 아니라 대박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다. 우선 우리가 없는 자본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부족한데 저기는 한 달에 5만 원 주면 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넓어지죠.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약점들이 통일되면 다 이제 우리의 발전 요인으로 그래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있어요. 저는 통일을 꿈꿉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은 황해도에서 피난 오신 분이에요. 나는 피난민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통일을 꿈꿨던 그 그림들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통일 대박을 이뤄내야 된다. 그러려면 통일이 필요한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독일 같은 경우에 뭐 갑자기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갑자기는 안 해요. 갑자기 된 것처럼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은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 김홍무 회장님 괜찮습니까? 네, 안 하시면 더 좋습니다. 사진 한번 찍고. 김대리 회장님 뭐 발언하실 일 있습니까? 김대리 예. 예, 저는 뭐 성남서울의 김문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그 같은 국민의 대권으로 나오신 분이 몇 분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그 적군 총질 안 하고 내부 쪽에 지금 총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뭐 당에서 좀 확실한 어떤 조치를 해서 우리 한별 국민께서 그분들을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뭔지 현재 우리가 지금 다 대응하고 있지만은 어떤 그 장치를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떤 그 대안이 있는지. 지금은 아무것도 제가 할 게 없죠. 권한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당을 바꾸고 나라를 세우려고 내가 당 대표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많은이란 말, 제가 이제 혁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에서 겁을 내릴 사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놓지는 않습니다만은 확 바꿀 겁니다. 제가 당 대표. 맞습니다.
제가 당 대표 시절에도 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했어요. 하나하나가 다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런 것 중에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총선 뭐 이런 거죠. 그 공천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실패한 부분이죠. 예,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내가 왜 졌는지 알아요. 내가 양보하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내려놓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내려놓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고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시 보면 그 사실은 뭐 10%도 안 되는 이런 지지율 바닥에 떨어진 자유한국당 다시 이렇게 세워서 오늘의 정권 교체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낮은 섬김이 저는 뭐 저의 방향이었습니다. 이기는 길 알고 있어요. 저는 한 번 실패했지만 2번 실수는 안 합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거 서운하실까봐 이거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파출소 소장을 역임하시다가 이제 우리 저희 국민의힘에 함께 참여를 하시고 한국예술인 총연합회 대경력 그 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편윤배 우리 저 위원장이 어디 계세요? 편윤배 위원장이 안 계세요? 편윤배님 나가셨어요? 나가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으로써 우리 전 우리 국무총리이신 우리 한교안 대표님과의 만남 여기서 이렇게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꼭 우리 대표님을 다시 대표님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살맛 나는 세상, 국민 속으로 함께 가고 국민이 주인 되는 그러한 나라를 다시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또 이러한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교안 전 총님에게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3번만 외치겠습니다.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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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포토타임 있겠습니다. 그 라비에서 여러분 다 같이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맞아.